서울의 밤은 차갑고 강남의 네온 불빛은 끝없이 깜빡였다. 강민재는 병원 복도 끝 어두운 구석에서 이서준을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풍 속 등대처럼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민재는 26세. 젊은 알파였다. 그는 강남의 고급 바에서 바텐더로 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 탁월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 이서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서준은 32세. 병원의 야간 근무 간호사였다. 오메가인 그는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민재는 서준을 처음 만난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3개월 전 친구의 부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들렀을 때였다. 서준은 피로에 젖은 얼굴로 민재의 친구를 치료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민재는 그의 손놀림,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채취오메가 특유의 달콤한 페로몬의 단번에 매료되었다. 강민재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민재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간호사 유니폼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민재에게 그는 여전히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너 또 야간 근무지? 민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장난기와 진심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커피 사줄까 해서. 서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또 그 핑계야. 매번 똑같네. 하지만 그의 눈은 민재를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저항하려는 의지와 동시에 무너지고 싶은 욕망이 뒤엉켜 있었다. 민재는 한 발짝 다가갔다. 서준아, 너도 알잖아. 내가 여기 오는 진짜 이유. 그의 손이 서준의 손목을 스쳤다. 순간 서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재의 알파 페로몬이 공기를 채우며 서준의 오메가 본능을 자극했다. 하지 마. 서준이 속삭였다. 여긴 병원이야. 그리고 우리 이거 안 되는 거 알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왜 안 되는데? 누가 뭐래? 그는 서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너도 나를 원하잖아. 매번 이렇게 나를 밀어내지만 결국엔 서준은 민재의 손을 뿌리쳤다. 그만해. 민재야. 너는 알파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난 오메가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너도 알잖아. 한국 사회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두 남성의 사랑은 더더욱. 서준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 그는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민재는 그 균형을 흔들었다. 매번. 그의 존재는 서준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민재는 서준의 어깨를 잡았다. 서준아. 나를 봐. 나도 두려워. 하지만 너 없이는 더 두려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내가 너를 지킬게. 우리 같이 싸우자. 서준은 민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희망도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재빨리 민재에게서 떨어졌다. 가. 민재야. 제발. 민재는 한 발짝 물러섰다. 내일 밤. 또 올게. 그는 장난스러운 윙크를 던지고 복도를 떠났다. 서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리도록 뛰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서준은 병원 휴게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민재는 그의 삶에 불쑥 들어왔다. 그는 알파 특유의 자신감과 자유로움으로 서준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서준은 두려웠다. 자신의 오메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몰랐다. 가족,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의 자리. 그러나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서준이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병원으로 찾아왔다. 때로는 커피를, 때로는 간식을 들고 매번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친구가 아파서, 길을 잃었어, 그냥 지나가다 들렀지. 하지만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었다. 민재는 서준을 사랑했다. 그리고 서준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민재는 그날 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서준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서준의 떨리는 목소리, 그의 저항, 그리고 그 저항 속에 숨겨진 갈망. 민재는 알았다. 서준은 그를 밀어내려 하지만 결국엔 무너질 것이다. 그의 페로몬, 그의 존재가 서준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재도 두려웠다. 그는 알파로서의 특권을 알았지만 그 특권이 서준을 지킬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싸움이었다.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다음 날 밤, 민재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손에 따뜻한 어묵 국물을 들고 있었다. 그는 서준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복도에서 서준을 기다리며 그는 결심했다. 이번엔 서준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준은 병원 휴게실에서 어묵 국물을 받아들었다. 민재의 손이 스치자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또 무슨 핑계야? 서준이 퉁명스럽게 물었지만 그의 눈은 민재를 피하지 않았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야. 그냥 내가 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서준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두려움이 밀려왔다. 민재야. 제발. 나를 더 흔들지 마. 서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민재의 페로몬에 취해 있었다. 알파의 강렬한 기호는 그의 오메가 본능을 깨웠고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저항해야 했다. 적어도 지금은.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았다. 서준아. 왜 이렇게 자신을 가두는 거야? 너도 나를 원하잖아. 왜 계속 도망쳐? 그의 눈은 진지했다. 서준은 그 눈빛에 압도당할 뻔했다. 너는 몰라. 서준이 말했다. 너는 알파니까. 세상이 너를 쉽게 받아줘. 하지만 난 내가 오메가라는 걸 드러내면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가족, 내 직장,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민재는 서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럼 내가 너를 지킬게. 우리가 같이 싸우면 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날 밤 서준은 병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집은 단출했지만 그의 성격처럼 깔끔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민재를 생각했다. 민재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의 페로몬. 모든 것이 서준을 끌어당겼다. 서준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오메가 정체성을 숨겨왔다. 그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고 오메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라고 가르쳤다. 오메가는 약해. 아버지는 늘 말했다. 너는 강해야 해. 서준은 그 말을 따르려 애썼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간호사가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감췄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다. 그는 서준의 오메가 본성을 끌어냈다. 민재의 알파 페로몬은 서준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를 두렵게 했다. 서준은 자신이 민재에게 빠져들수록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꼈다. 다음 날 민재는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다. 이번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이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민재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준은 꽃을 받아들며 얼굴이 붉어졌다. 너 진짜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의 눈은 부드러웠다.
너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준아, 나를 믿어. 우리 같이 행복할 수 있어. 서준은 민재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아. 서준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여동생 이지은이었다. 28세의 지은은 서준과 달리 활발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서준을 보러 병원에 들렀다가 민재와 서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게 누구야? 지은이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서준의 떨리는 손과 민재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냥 친구야. 서준이 얼버무렸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녀는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친구치고는 꽤 끈적한 분위기인데.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좀 끈질긴 편이죠. 그의 말에 지은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서준은 당황했다. 지은은 그의 가족 중 유일하게 그의 오메가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준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반대했다. 세상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녀는 늘 말했다. 너 자신을 지켜. 지은이 떠난 후 서준은 민재에게 말했다. 제발.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마.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서준아.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은 단호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를 파괴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민재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민재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민재의 꽃다발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는 민재와 함께 세상과 싸울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다. 서준은 민재를 피하려 애썼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병원으로 찾아왔다. 때로는 책을, 때로는 따뜻한 스카프를 들고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하지만 그의 눈빛은 한결같았다. 서준은 민재의 끈질김에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페로몬, 그의 따뜻한 말, 그리고 그의 진심은 서준의 방어를 하나씩 허물었다.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오메가 정체성을 드러내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민재는 병원 복도에서 서준을 기다렸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서준아, 이거 열어봐. 민재가 상자를 내밀었다. 서준은 망설이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은빛 팔찌가 들어있었다. 단순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이게 뭐야?
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냥. 네가 생각날 때마다 보고 싶어서.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서준은 팔찌를 손에 쥐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민재야.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내가 만난 가장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서준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서준. 서준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동료 간호사 김지민이었다. 35세의 지민은 병원에서 서준의 멘토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엄격했지만 서준을 아꼈다. 그녀는 민재와 서준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서준은 당황하며 말했다. 그냥 친구가 방문한 거예요. 지민은 눈을 가늘게 떴다. 친구. 밤마다 찾아오는 친구.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태연하게 말했다. 제가 좀 끈질긴 편이라서요. 그는 지민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준이 힘들게 일하는 거 알아서 응원하러 온 겁니다. 지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준아, 너도 알잖아. 병원에서 사적인 일은 조심해야 해. 그녀는 민재를 한 번 더 훑어보고 떠났다. 서준은 민재를 노려보았다. 봤지? 이렇게 계속 찾아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뭐 어때? 난 너를 사랑하는 걸 숨기고 싶지 않아.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너는 정말 나를 미치게 만들어.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은 집으로 돌아와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는 민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서준은 병원에서 지민과 마주쳤다. 지민은 서준을 조용히 불러 말했다. 서준아, 너 그 남자랑 무슨 관계야? 서준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예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서준아, 난 너를 아껴. 하지만 조심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잔인해.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지만 세상의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았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다.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아,
나 오늘 진지하게 할 말 있어. 서준은 긴장했다. 뭐야?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진짜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서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서준은 민재의 말을 가슴에 담았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병원에서, 가족에게서,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민재는 그의 방어를 하나씩 허물었다. 그날 밤, 서준은 민재와 함께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재의 손은 따뜻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서준아, 너 행복하고 싶지 않아? 민재가 물었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난 두려워. 내가 오메가라는 걸 세상이 알면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몰라.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내가 너를 지킬게. 우리가 같이 싸우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서준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 서준은 민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사랑만이 있었다. 서준은 그 눈빛에 끌렸다. 그는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순간 민재는 서준을 끌어안았다. 서준아,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게. 서준은 민재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다. 그는 민재의 페로몬에 취해 있었다. 그의 알파 기호는 서준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서준아. 서준은 화들짝 놀라 민재에게서 떨어졌다. 그의 여동생 지은이었다. 그녀는 공원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너 이게 뭐야?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민재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내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재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은 씨, 저는 서준이를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서준아,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오메가라는 거 숨기려고 그렇게 애썼잖아. 그런데 왜?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은의 눈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민재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은 씨,
민재가 말했다. 서준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저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킬 거예요. 지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 둘 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그녀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아, 너 정말 이 길을 갈 거야. 서준은 침묵했다. 그는 지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민재의 손을 느끼며 그는 결심했다. 지은아, 나 민재를 사랑해. 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서준아. 지은이 떠난 후 서준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뒤바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소가 어려 있었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뒤바꿔보자. 그날 밤 서준은 민재와 함께 그의 아파트로 갔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준아, 나 진지해. 너랑 같이 미래를 그리고 싶어. 서준은 민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는 민재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행복을 느꼈다. 서준과 민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밤마다 병원 근처에서 만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서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바텐더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다. 서준은 민재의 꿈을 들으며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비밀이었다. 서준은 병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고 민재는 그의 선택을 존중했다.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언젠가는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서준은 병원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다.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고 그는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다. 민재는 병원 로비에서 서준을 기다렸다. 그는 서준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응급 상황이 끝난 후 서준은 민재를 찾아 로비로 나왔다. 그는 지친 얼굴로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좀 힘들었어. 민재는 서준을 끌어안았다. 넌 정말 대단해. 서준아.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웃을 수 있다니? 서준은 민재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민재의 페로몬에 취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없었으면 나 오늘 못 버텼을 거야.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매일 여기 있을게.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서준은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누군가 그가 민재와 자주 만나는 것을 눈치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서준은 동료들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민이 서준을 찾아왔다. 서준아. 소문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서준아. 난 너를 아껴. 하지만 이 병원에서 네가 오메가라는 게 알려지면 힘들어질 거야. 서준은 지민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지만 세상의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았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서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서준아. 무슨 일이야? 서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소문이 퍼졌어.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았다. 그게 뭐 어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서준은 민재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난 무서워. 내가 모든 걸 잃을까봐. 민재는 서준을 끌어안았다.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게. 서준은 민재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소문은 점점 더 퍼졌다. 서준은 병원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오메가 정체성을 숨기려 애썼지만 민재와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날 밤 서준은 민재와 함께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야. 우리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았다. 서준아. 나를 믿어. 우리가 같이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서준은 민재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알았어. 너랑 같이 싸울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서준의 아버지 이창호였다. 60세의 창호는 엄격한 전통주의자였다. 그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아.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서준은 당황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아버지. 그냥 친구랑. 창호는 민재를 노려보았다. 친구.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재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서준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킬 겁니다. 창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서준아. 너 오메가라는 걸 이렇게 드러낼 셈이냐?
우리 가문을 망신시키고 싶어. 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창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다. 서준아.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이 길은 너무 힘들 거야. 서준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지만 가족과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저 민재랑 같이 행복할 수 있어요. 창호는 서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라. 창호가 떠난 후 서준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민재야. 너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민재는 서준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시간이 흘렀다. 서준과 민재는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들은 병원의 소문, 가족의 반대, 그리고 사회의 시선을 이겨냈다. 서준은 자신의 오메가 정체성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민재와 함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였다. 민재는 결국 바텐더 일을 그만두고 강남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준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민재와 함께 매일 밤을 행복으로 채웠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판단했고, 때로는 그들을 상처 입혔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준은 민재의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다. 민재는 서준을 위해 특별한 커피를 만들었다. 그는 서준에게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서준아, 우리 앞으로도 같이 행복하자.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응. 민재야. 우리 같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사랑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의 페로몬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였고 희망이었으며 세상과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싸움에서 이겼다.